네, 안녕하세요. 중학교 1학년 정통국어 0702 2강 소설 42페이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 방 채만식의 작품입니다. 쌤이 한마디 볼게요. 해방 직후. 해방, 어디로부터 해방이 됐겠어요? 이 일본 일제강점기에서 드디어 우리나라가 해방을 하게 된 거죠. 광복, 독립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직후에 근데 그 직후에는 이제 계속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이런 질서 체계를 자기들이 이렇게 다 세워놔가지고 막 이렇게 다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없어지게 된 거죠. 이제 그 패망을 하게 되면서 전쟁에서 그래서 빠져나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미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었죠. 그래서 막 엄청나게 바뀌는 그런 혼란한 시대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발빠르게 적응해가는 한 인물 바로 미스터 방이겠죠. 이 친구는 또 이름이 방삼복입니다. 이 친구를 희화화를 해서 기회주의적인 인간상을 풍자한다. 이거는 웃음을 통해서 비판을 한다라는. 자, 그럼 이 친구를 어떻게 비판을 하는지 한번 같이 봅시다. 자, 핵심 정리. 풍자 소설, 세태 소설, 그리고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 3인칭이죠. 그래서 작품 밖에서 이 주인공들이, 등장인물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마치 신처럼 다 알고 있는 시점. 자, 그러면은 요거는 전체 줄거리를 일단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집신장수의 아들 방산복은 농사를 짓다 돈벌이를 하려 일본으로 떠났다가 10년 만에 더 초라해져서 돌아옵니다. 그 다음 서울로 올라와서 신기료 장수, 우리 약간 신발 수선해주는 그런 일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 방산복은 해방을 맞아 영어를 할 줄 아는 덕택이 미군 장교의 통역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방산복은 S 소위의 주선으로 호화주택을 얻어 살게 되면서 청탁하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의 뇌물로 지불을 한다. 한편 방산복과 같은 고향의 백주사는 이 아들 백봉선이 일제강점기에 경찰이었던 덕택이 그래서 이 친구는 일제강점기에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은 뭐예요? 친일파에 가까웠던 거죠. 친일파였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지주이자 고리 대금업자로 치부를 하였는데 해방이 된 후 부자가 함께 군중들의 습격을 받아. 이때는 이제 군중들이 해방된 후에 이 일본에 대한 분노가 막 있죠. 근데 일본은 이제 일본 경찰들이며 정부며 그런 애들은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친구들, 남은 이 친일파 한국인들을 이제 타도하자 이러면서 막 이제 그 집에 쳐들어와가지고 막 때리고 막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습격을 받아서 봉변을 당하고서는 서울로 피신을 한다. 그러던 어느 날 방산복을 만난 백주선은 방산복이 미군 장교의 통역일을 한다는 걸 알자 그 미군 장교의 도움으로 복수를 하고자 한다. 백주사가 방상복에게 청탁을 하자 방상복은 들어주겠노라 장담하고 나서 양치질을 하고는 그 물을 노대 바깥으로 내뱉었는데 마침 그 미군 장교 요 S소이랑 같은 인물이에요. 걔가 이제 그 양치물을 그대로 뒤집어 쓴 겁니다. 그리고는 이 물을 내뱉은 방상복한테 막 욕을 하고 조치를 해댄다 이렇게 끝납니다. 자, 그러면은 요것도 옆에 날개 부분에다가 간단하게 필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크게 등장하는 인물이 요 S소위 백주사 방산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시절에 백주사는 친일파였죠. 그래서 계급이 좀 높은데 방산복은 신발 수선을 하면서 이제 별로 벌이가 편변치 못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광복 후에 어떻게 돼요? 이 미군이 들어오면서 방산국은 통역사가 되고 호화주택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친일파였던 백주사는 이 재산들을 다 빼앗기고 빈털터리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요 두 사람의 운명이 엇갈리게 되었고 이 S소위는 이제 요 광복 후에 등장하지만 아무튼 뭐 장교니까 제일 높은 계급이라서 뭐 윗줄에다가 적어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소설도 여러분이 먼저 한번 쭉 읽어보고 나서 쌤이랑 같이 또 중요한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 읽었다고 생각하고 가문단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1945년 8월 15일 이때가 우리가 드디어 일제로부터 해방을 한 광복의 날, 역사적인 날인 거죠.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신기루 장수라서 이 구두에 진을 박으면서 이 해방의 날을 맞이했다. 자, 그러나 기쁜 줄도 몰랐어요. 자, 근데 다른 사람들은 어때요? 행인들이 막 모르던 사람들끼리 광복이니까 너무 좋으니까 막 기뻐하고 눈물을 막 흘리고 좋아하는데 이 친구는 왜 저래? 이러면서 별로 이 광복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 몰려다니고 만세를 부르고 하기에 미쳐 날뛰느라고 정신이 없어. 손님이 없어. 손님이 부쩍 줄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 독립이 배부른가? 돈을 벌지 못하니까 독립이 뭐 밥 먹여줘? 하면서 반감을 내비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반민족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이런 가치에 대한 판단 기준이 물질,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가치를 판단하는구나. 그래서 이 인물은 어떠한 성격이다? 이기적인 성격이다. 라는 거를 벌써 여기 가문단 하나만 보고도 알 수 있었고요. 자, 근데 이제 광복으로부터 2, 3일이 좀 지났습니다. 자, 삼복다운 해방의 혜택. 이 친구가 이기적인 친구였는데, 삼복다운 해방의 혜택이라고 하면은 조금 더 속물적인, 뭔가 금전적인 거랑 관련이 된 거겠죠. 자, 원래는 10에서 15전에 진을 박아줬었는데, 이제는 50전을 받아도 그거를 어떻게 단속을 하는 이 일본 경찰, 일본 순사가 이제 없는 겁니다. 순사가 없어졌다면야 내가 활개를 쳐가면서 무슨 짓을 해도 신발 수선비를 얼마든지 받아도 상관이 없죠. 그러면은 너무 좋은데 그럼 독립도 할 만한 건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독립의 의미를 개인의 경제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조금 더 큰 넓이로 이런 민족적인 이 가치관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독립하는 것이 당연히 옳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는 돈이 되니까 독립이 좋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며칠이 못 가서 어떻게 해방을 다시 또 싫어해요. 너무 왔다 갔다 하죠. 왜 싫어하나? 자, 내가 혼자만 더 돈을 많이 받으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아니죠. 도가에서 제 맘대로 재료값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재료값이 너무 비싸니까 이 친구가 손님한테 아무리 비싸봐도 재료비로 이 돈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도가 사람들만 살찔 뿐이지 소득은 전과 다를 게 없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욕을 하죠. 비속어가 남발을 합니다. 자, 독립은 무슨 독립이야. 자, 그래서 역사의식이 부족한 이 속물적인 인간성을 또 보여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는 이 미국 병정, 미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국들이 막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말이 안 통해서 막 답답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이 친구가 이거구나. 굉장히 이 기회주의적인 면모.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좀 해야겠다. 내가 통역 일을 해야겠다. 라는 아이디어를 이렇게 번뜩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색을 하는데 그냥 아무 미군을 찾는 게 아닙니다. 조금 권력이 있는, 특히 한 장교쯤 가는 이의 통역을 내가 해줘야겠다. 라고 해서 이렇게 쭉 찾아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저 직업이 있느냐고 물었다. 방금 실직하였노라 대답했다. 그럼 내 통역이 되어주겠느냐고 물었다. 그러겠노라고 대답했다. 여기 위에서는 뭐 소리만 지른다, 마음에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형식이 조금 독특하죠. 판소리 사설에서 말하는 말투, 간접화법 이 여기에서 지금 사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또 판소리 문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문단도 볼게요. 자, 웬 버릇인지. 자, 이 친구가 한 모금 물을 물고 꿀꺽꿀꺽 양치 가글을 하는데 이게 웬 버릇이야. 자, 아까 우리 전지적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했었는데요. 이 친구는 이제 3인칭이니까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죠. 근데 갑자기 이 인물에 대해서 자신의 평가, 살짝 이 주관적인 평가, 이 말투가 나온 겁니다. 저게 웬 버릇인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좀 독특한 부분. 그래서 이 친구도 이 미스터 방의 이런 양치하는 행동을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건 아닌 거죠. 자, 하여간 그는 미스터 방이 된 뒤로 술을 먹으면서 양치하는 버릇이 생겼다. 그래서 이 세련된 사람이나 된 듯 유난스럽게 구는 모습을 여기 양치하는 모습으로 드러낸 거고요. 이는 해학적인 결말. 여기 뒤에 나오죠. 그거를 위해서 미리 심어놓은 장치다.
자, 그래서 얘가 이제 양치한 물을 어디다가 뱉으려고 이렇게 보다가 이제 창문 밖으로 하는데 이 S 소희가 헬로라고 웃으면서 이제 얘기하는 그 얼굴에 그만 그 물을 뱉어버리게 됩니다. 이 극적인 사건이 절묘한 시간일치로 발생하는 굉장히 해학적인 요소. 그래서 에고먼이 깜짝 놀랐지만 이미 그 양침물이 백절폭포로 쏟아져 내렸다. 자, 백절폭포, 이 100번 꺾여서 흐르는 이 폭포. 여기 잘못 적었네요. 폭포.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사람 입에서 나오는 이 양침물인데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과장을 하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웃음을 유발하는 해학적인 요소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침물을 맞은 S소희는 막 욕을 하고 막 고함을 지르니까 얘가 이제 막 달려나가가지고 싹싹 빕니다. 근데 이 S소희는 어떻게 해요? 어퍼컷으로 한 대 갈겼더라고. 이것도 마치 친구에게 얘기해주는 듯한, 이 말하는 듯한 구어적인 표현으로 그 다음에 어퍼컷으로 갈겼다. 이렇게 때려 눕혔다. 그러면 미스터 방이 이제는 끝났구나. 몰락하겠구나. 그런 상황을 암시해 줍니다. 자, 그럼 요거는 문제 하나만 같이 보도록 합시다.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진료를 비싸게 사는 세력과 같이 민중을 억압하는 친일 세력들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여기에서 이제 해방 후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쭉 같이 봤는데 여기에선 친일 세력들이 아직 활개를 치고 다닌다거나 뭐 그러한 상황은 전혀 나오지 않았죠. 오히려 백주사가 이제 친일 세력이었는데 이제 몰락을 해가지고 이제 돈도 별로 없고 그래서 복수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냥 그런 상황 정도만 나오지 이것은 이제 별로 나오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다 기뻐했고 이 친구도 잠깐 경제적 이득이 생겼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해방을 다시 저주하게 되었죠. 그래서 해방 직후 이런 기관이 우리에게 갖춰진 그런 제대로 된 기관이 없으니까 이런 혼란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 다음에 미군은 이제 한국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개인적으로 동력을 두기도 했었다. 이거는 소설을 보고 알 수 있는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뒤에 나오는 문제들도 여러분이 한번 각자 풀어보시기 바랍니다.